자, 그렇다면 이제 케빈 워시가 이제 내놓은 이제 주요 발언들을 정리를 해볼 텐데, 제가 좀 판단하기로는 일단 케빈 워시가 우리가 매파라고 이제 좀 걱정을 많이 했던 게 시장의 이제 우려였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그러니까 간밤에 내놓은 청문회 발언들을 종합해 봤을 때 케빈 워시는 좀 구조적인 매파라기보다는 전략적 매파 혹은 합리적인 비둘기파 라고 이제 저는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요 발언들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케빈 워시가 이번 청문회에서 이제 제일 중점적으로 강조했던 거는 연준의 독립성이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랑 뭐 가문도 친하고 뭐 너 이제 대통령이 찍어 누른 사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좀 추정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본인한테 금리 인하를 어떤 대가로 내가 너를 그 자리에 꽂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본인한테 요구를 한 적도 없다. 그런 걸 자기는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이제 강하게 이제 부정을 했고요.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 의원이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그 싹 퍼핏이라고, 그 왜 있잖아요. 양말인데 이렇게 인형극 할 때 쓰는 꼭두각시. 너 대통령의 꼭두각시 아니냐라고 했을 때도 절대 아니다. 자기는 대통령이 꼭두각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출직 공무원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나 뭐 정부나 이런 선출직 공무원들이 금리 인하를 좀 바라는 경향이 있는 건 맞다. 근데 그런 선출적 공무원들의 발언이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트럼프가 좀 거칠게 뭔가 직설적으로 발언을 할 뿐이지, 그러고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지. 선출직 공무원들의 원래 특징이니까 시중에 돈을 풀어서 이제 경제를 좀 흥하게 만들려는 게 이제 주요 선출직 공직자들의 원하는 바니, 그들이 그런 발언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결코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트럼프가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한다. 하지만 그게 우리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어떤 요소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연준 통화 정책은 이제 연준이 독립적으로 가져갈 거다. 이렇게 좀 매파적으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시장 주요 지수, 주식시장은 위험자산이니까 주요 지수들은 좀 하락한 결과를 가지고 온 거고요. 또 이번에 케빈 워시가 강조했던 부분이 통화 정책 체제를 좀 대대적으로 수정을 하겠다. 이제 레짐 체인지를 하겠다. 이런 발언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이제 쿼트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정책적인 선택의 결과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온전히 이 중앙은행이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나타난 그 결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중앙은행이 조절 가능한 대상이라고 본 거죠. 근데 지금의 연준 이사들은 너무너무 자주 이제 금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언지를 주는, 미래의 금리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너무 자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에서 포워드 가이던스, 그러니까 미래의 뭐 금리 방향을 어떻게 갈 거다라고 시장에 미리 좀 알려주는 포워드 가이던스가 본인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지? 라고 좀 하는 알쏭달쏭한 면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게 생각이 났냐면, 지난주에 성상현 부부장님 오셔가지고 연준이, 미국의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이 부채 비율을 낮춰야 되잖아요. 부채 비율이 지금 역사적 인 수준으로 높으니까 120%가 넘어가니까. 근데 이 부채 비율을 낮추는 방법에는 이 분모에 있는 GDP, 근데 이 GDP, 명목 GDP, 분자에 있는 부채, 요 두 요소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채 비율이 낮아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부채 비율을 낮추는 방법이 이 분자에 있는 부채의 양, 절대적인 부채의 양을 줄이는 게 아니고 이 밑에 있는 명목 GDP, 그러니까 실질 GDP 플러스 인플레이션이라는 명목 GDP를 폭발적으로 늘리면서 부채 비율을 줄이는 그 방향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인플레이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미국 정부 혹은 연준까지 어떤 합의가 있다면 인플레이션율을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질 GDP라고 하는 거는 AI로 인한 폭발적인 생산성을 향상을 하고, 거기에 정부나 기업들이나 엄청나게 돈을 투여를 하고, 여기에 이 인플레이션율을, 원래 연준의 목표치가 2%잖아요. 이 인플레이션율을 관리 가능한 수준,
2%보다 약간 높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조금 높게 맞추고 나면 이 명목 GDP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 명목 GDP를 폭발적으로 늘리면서 부채 비율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구상이라는 거죠. 근데 통화 정책을 관장하는 기관이 연준이니까 케빈 워시가 한 얘기가 되게 저는 이 발언을 듣고 케빈 워시의 워딩을 들으니까 좀 비슷한 결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연준 이사들이 너무 금리의 발언을 해서 자주 말을 한다. 포워드 가이던스 도움 안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물가의 목표 2%라는 연준의 물가의 목표가 결코 성역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2%만 딱 2%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레인지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물가는 레인지, 2%는 레인지로 측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 높은 수준의 물가가 유지가 되더라도 연준이 딱히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 같다는 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이걸 매파적으로 해석을 해서 주가 지수들이 내렸지만 결국에는 연준과 정부의 뭔가 암묵적인 이 물가 수준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합의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물론 공식적으로 금리의 방향성을 뭐 올릴 거다 내릴 거다 뭐 그 어떤 힌트를 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복합적인 신호를 줬다라고 해석이 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미국의 지금 재정 상황들이나 이제 매크로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연준이 쉽게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이제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그러면서 통화정책 체제를 좀 대대적으로 수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앞으로는 그래서 포워드 가이던스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물가 목표도 2%보다는 약간의 유동적으로 연준이 관리 가능하다라는 그런 좀 시그널을 계속 줄 것 같다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 코로나 이후에 물가가 쭉 오른 게 결국에 연준의 실패, 그러니까 사고라고 봤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정책적 선택, 충분히 컨트롤러블한 그런 요소다라고 얘기를 한 게 연준의 독립성과 또 이 통화 정책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시그널을 줬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은 금리 인하의 합리적인 근거가 된다. 또 이런 발언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그러니까 어떤 그 가능성도 열어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이 양반이 옛날부터 AI로 폭발적인 이제 GDP 생산성 강화가 가능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도 역시나 나왔고 하지만 데이터로 증명을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야 이 GDP가 정말 폭발적으로 향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고용도 안정이 되고 이게 다 숫자로 나와 있을 때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뭐 이런 식의 좀 발언도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쭉 한 발언들이 뭐 나는 트럼프랑 좀 선을 그었고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재무부나 미국 정부 큰 방향성과는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금리 인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제 신호로 읽혔고요. 자, 이 기사를 봐도 이제 제목이 연준이 개혁이 필요하다. 독립성을 강조하는 속에서 이제 트럼프 거리두기는 회피하고 있다. 이제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는데 주요 보면은 핵심은 인플레이션 예측 모델 전면 재정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인플레이션율 2%가 성역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것들. 그다음에 연준 인사들의 잦은 공개 발언을 지양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계속 얘기해왔던 약 6조 7천억 달러 규모의 이제 연준 대차 대조표의 점진적인 축소를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아쉬운 거는 어쨌든 금리에는 이제 끝까지 침묵했다는 점. 이거는 근데 이제 향후 이제 연준의 방향이 너무 이렇게 드러나도 시장에서 미리 이제 그거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연준 의장이 이렇게 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뭐 물론 아직 인준이 되지는 않았지만. 네, 그리고 이번 이제 청문회 이제 또 다른 쟁점이 뭐 이건 여담이지만 케빈 워시의 이제 자산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아주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되면은 역대 연준 의장 중에 가장 부자, 가장 돈 많은 형이 될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직전에 재산 내역을 이제 신고를 하는데 그 신고한 재산 내역을 보면은 자산이 최소 2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950억 원.
있다. 와, 3천억 원이 자산이 있는 연준 의장. 그래서 이거 너무 연준 의장이 부자 아니냐. 통화정책과 고용 안정을 지금 달성해야 되는 이 공직자가 너무 부자 아니냐. 뭐 이런 류의 좀 비판도 있지만 뭐 돈 많은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재산 목록을 이제 쭉 보니까 이제 다양하게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도 이제 싹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스페이스X 지분도 이제 막 간접 그 VC 투자를 많이 하셨더라고. 그 스페이스X 지분도 있고 그 예측 시스템 있죠. 그 폴리마켓 지분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쿠팡 사회이사로 2019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쿠팡 지분도 거의 한 몇백억? 150억인가?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 또 상당히 이제 크립토 쪽에도 많은 다양한 종류의 이제 크립토 자산에도 돈이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투자를 굉장히 스마트하게 잘 하신 편이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분 이제 그 배우자께서 지금 그 에스티로더 화장품의 손녀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자산도 이제 몇 조 이상 뭐 이렇게 신고를 하셨더라고. 그래서 보면은 사실 이 신고가 이제 그 얼마다 딱 이렇게 신고를 한 게 아니고 얼마부터 얼마 사이 이렇게 레인지로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이 최소 2억 달러, 그러니까 제일 미니멈으로 봤을 때도 3천억 원 가까이 된다. 와, 정말 부자형. 이제 미국의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이제 금리 정책, 통화 정책을 이제 결정할 상황이 목전에 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게 케빈 워시가 이제 제출한 이제 본인의 재산 목록 디스클로저 리포트인데 무려 페이지가 69페이지나 됩니다, 여러분.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쭉쭉쭉 보시면 이제 미국 정부 밖에 어떤 이제 업무들 맡고 있는지 여기 보면 이제 쿠팡도 나와 있죠. 쿠팡 사회이사 하고 있으니까 쭉 볼 수 있고, 이제 자산들도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 뭐 JP모건, US 뭐 국채 펀드도 가지고 있고, 캐시 있고, 디디 이제 중국 기업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중국 기업 왜 갖고 있냐 또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뱅가드 마켓 펀드들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거든요. 쭉쭉 보시면 이분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이게 좀 볼 수 있어요. 미국의 진짜 탑 티어에 있는 금융 전문가가 어디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재밌을 수 있으니까 한 번씩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 스페이스X도 나와 있죠. 뭐 밸류나 이런 것들 나와 있지 않은데 그 VC 간접 펀드, 간접 투자 형식으로 이제 한 것 같아요. 여기 폴리마켓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섹터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이분이 저건업 펀드라고 해가지고 그 미국 억만장자 스탠리 드러컨밀러의 펀드에 또 상당한 액수를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밝혀졌거든요. 근데 이 저건업 펀드가 비밀 유지 조약이 있어가지고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는 이제 밝힐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 저건업 펀드를 통해서 연준의 감독 대상인 은행 지분을 간접 보유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또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보자는 미 윤리국의 기준에 따라서 인준이 되면 90일 이내에 약간 그 이해상충 관계가 있는 모든 보유 자산을 매각하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로 케빈 워시의 금리에 대한 생각, 연준 통화 정책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다음에 이분이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그 목록까지도 좀 볼 수 있는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계속 나오는 발언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시장은 좀 실망을 했지만 실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충분히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있고 금리 인하가 아닐지라도 금리 인상까지는 안 갈 수 있는 좀 여지가 있지 않았나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청문회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좋아요, 구독, 댓글, 다른 영상 보기. 네, 아직도 적응이 안 됐습니다. 네, 남겨주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뿅!